자, 봅시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할 거는 이제 자료 분석, 그죠? 좀 이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체계적으로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나서 이제 또 그 관련 문제 많이 풀 거예요. 풀 거고, 우리 이제 사회문화도 한번 싹 정리 한번 할 거니까, 그게 알고. 자, 처음 보면 써있지. 이제 OX 먼저 판단해보기. 그러니까 비율하고 숫자랑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죠? 1번 같은 거 봐봐. 너 체계적으로 그대로야. 한국의 국방비가 전체 예산 35%래요. 미국의 국방비는 전체 예산 15%래. 따라서 한국은 미국보다 국방비를 더 많이 쓴다. 어서 많이 틀리기. 틀렸죠, 이거는. 그렇지? 이거 틀렸지? 틀렸죠? 앉아. 그거 하나 가지고, 그래. 하나 가지고. 이거 치워버리고. 1번은 왜 틀린지 알겠지? 여기 나와 있는 35%, 요거랑 여기 있는 15%는 다른 얘기지? 그죠? 총 액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지? 물론 당연히 미국도 많이 쓸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요 비율하고 숫자는 뭐 크게 관계가 없다라는 거.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비율, 그리고 크기, 요것 두 개를 이제 구별을 해주는 그런 문제 될 것이고,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때? 사회문화 성적의 상승률이 30%, 20%, 10%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이 성적은 떨어지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지, 이것도. 그죠? 그치? 왜? 오르고는 있는 거죠? 다만 많이 오르다가 좀 적게 오르고 더 적게 오른 거지. 그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50에서 처음에 70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80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85로 올랐대. 그럼 어때? 오르긴 오르는 거죠. 근데 이때 좀 많이 올랐던 거지. 좀 덜 오르고, 좀 덜 오르고. 그치? 어쨌거나 오르고는 있다. 그치? 그래서 이제 아마 요 시기의 점수가 가장 높았겠죠. 그치? 어쨌거나 상승률을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말. 그치? 자, 그럼 밑에 거. 요거 이제 그 사회문화 성적 분포를 보니까 요 두 학교가 있는데 1등급이 물론 단위는 퍼센트. 요 학교에서 1등급 비율은 20%고 20%고 이제 2등급 비율 20%고 3등급 얘가 60%. 합계는 얼마? 100%.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100%가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그치? 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해서 100인 거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요 같은 집단 내에서는 비교는 될 거야. 예를 들어 이제 1등급 요 약한 학교에서 1등급 학생 수보다 2등급 학생 수가 많다. 이건 되겠지. 근데 요렇게는 어떨까? 요렇게. 여기가 20%고 여기가 10%니까 얘 숫자가 얘보다 2배가 많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학교의 총 학생 수를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율 가지고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면 비교가 되겠지. 예를 들면은 두 학교의 총 학생 수는 같다. 뭐 이런 말. 또는 이 학교 학생 수가 얘네보다 2배가 많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다면 비교가 되겠으나 그런 게 없으면 비교가 안 되겠죠, 처음부터.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 강한 학교 1등 학생 수가 약한 학교 1등 학생 수보다 많다.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OX의 문제 이건 물음표. 그치? 알 수 없습니다. 그치? 그 밑에 거. 약한 학교의 1등급 학생 수는 강한 학교 1등급 학생 수 절반이다. 역시 모르는 거죠. 뭐가 절반이야? 비율이 절반인 거지. 숫자가 절반인 게 아니라. 그치? 그럼 이거는 이제 그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다. 뭐 그랬다면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숫자니까 해당 사항 없는 거지. 역시 알 수 없음. 그치? 다음. 강한 학교 2등 학생 수와 약한 학교 2등 학생 수는 같다. 그죠? 이게 같은 건 뭐예요? 비율이 같은 거야. 그치? 비율. 숫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알 수 없다.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알 수 없는 거고. 그치? 그 다음, 네 번째 거. 강한 학교의 2등급 학생의 비율은 약한 학교 2등급 학생의 비율과 같다. 이건 어때? 비율은 같지. 그치? 20%로. 숫자는 모르겠으나. 그치? 이건 동그라미. 그치? 자, 남녀공학인 한 학급에 남학생의 사회문화 성적의 평균이 얼마래요?
30점이래. 여학생 평균이 40이래요. 여학생은 40, 남학생은 30점. 그죠? 이때 학급 전체 평균 38점이라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을 것이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거지. 어떤 거? 전체가 나와 있고. 그죠? 이게 전체가 오로지 두 개의 분류만으로 돼 있잖아, 지금. 남학생 또는 여학생. 중성은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부분 1, 부분 2가 있는 거고, 지금. 부분 1의 평균, 얼마래요? 남학생 평균 30. 여학생 평균 40. 그리고 전체 평균 얼마? 38. 이런 경우 우리 했던 거 있었잖아. 거리 측정하는 거. 기억나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어떻게? 평균, 전체 평균 얼마다? 38이다. 근데 여학생 평균은 40이다. 남학생 평균은 30이다. 이거잖아, 지금. 전체는 이거, 부분 1, 부분 2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 요 각각의 거리를 본다고 했죠? 그치? 요 거리 얼마? 8. 그치? 요 거리 얼마? 2. 그죠? 그러면 평균치에 가까운 애가 덩치가 뭐하다? 크다야, 무조건. 다시. 평균치에 가까운 애들이 무조건 덩치가 커. 그러니까 얘네가 힘이 센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가 평균이 이쪽으로 당겨진 거죠. 두 집단의 수가 정확하게 같다라면 평균이 얼마 나와야 돼? 35가 나왔어야지. 근데 35가 아니라 38로 나왔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좀 옮겨진 거잖아. 얘네 힘이 세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쪽이 덩치가 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누가 더 많다? 여학생이 많은 거지, 여학생 수가. 그치? 얼마나 많은지는 어떻게 안다? 얼마나 많은지는 비율로 안다. 자, 몇 배 차이? 얘는 8, 여기 2. 둘의 차이 몇 배? 4배잖아. 그럼 여학생 4배가 많다 해요. 그럼 예를 들면 남학생은 10명. 여학생은 얼마? 40명 있겠지. 4배면은. 그쵸? 해보면 되죠, 뭐, 실제로. 그러면 남학생 평균이 이제 30이라고 했으니까 남학생의 총점은 얼마 되니? 30 곱하기 10인 거죠. 그치? 그럼 300점 아니야. 그치? 여학생은 평균이 얼마래? 40점이래요. 그럼 40명이 있네? 그럼 몇 점이니? 4, 46, 1600점이에요. 그치? 맞지? 합치면은 1900이네? 그럼 1900을 가지고 나눠보면 되는 혹시 얼마로? 50으로. 그럼 해보는 거죠. 50으로. 그럼 5, 35. 그죠? 남은 거는 400. 5, 8에 40. 됐네. 나오네. 38. 맞지? 그럼 확인된 거죠? 물론 이제 너희가 이제 이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이제는. 그죠?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요거만. 그치? 전체 평균, 부분 1의 평균, 부분 2의 평균.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야 돼. 부분 3, 4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지금. 그럼 측정하기 힘들어져. 오로지 전체를 둘로 나눴을 때, 도시와 농촌, 남성과 여성, 뭐 나이로 치면 몇 살 이상, 몇 살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그 외에 다른 거는 속할 수가 없을 때. 됐지? 무슨 말인지 했을 때 이제 전체 평균, 부분들의 평균이 있을 때 그 크기, 어느 집단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는 거리를 통해 알 수 있다. 가까운 애가 크다야. 얼만큼? 대수만큼. 됐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의외로 이제 많이 도움이 돼요. 저런 것들이. 어떤 자료 구성대 나올 때 굳이 저런 거 가지고 막 이게 누가 더 많지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단순하게 누가 많다 적다는 대충 느낌만 봐도 돼. 근데 다만 이제 숫자까지 알기 위해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그럼 맨 마지막 말은 어때요? 틀린 말이 되는 거지. 여학생이 많으니까. 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거 해본 거고, 지금. 자, 이걸 PPT로 만들었으면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죠? 그죠? 수를 정확히 알자.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절대치가 있고 상대치가 있는 거죠. 절대치는 크기예요, 크기. 몇 명, 가구수, 몇 건, 얼마, 몇 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대적으로 볼 수 없는 것들. 그치? 그래서 딱 나오는 것들. 또는 이제 이런 것들. 상대치는 뭐 되니? 비율, 변화율, 지수, 이런 것들. 그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앞에 인구 부양비. 이것도 뭐니, 일종의. 이것도 지수죠? 이런 게. 그치? 우리가 예를 들어, 배웠잖아, 앞에서.
유소년 부양비. 물론 이 식은 다 문제 나와 어차피. 우리는 그냥 한번 확인만 하는 거고. 우리 유소년 부양비 그럼 뭐가 됐었니 원래?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비율.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우리가 15세에서 64세였고 유소년은 0에서 14세였죠. 그러니까 얘네 인구수 곱하기 100이었던 거지. 그치? 그랬을 때 만약에 이게 30이었다. 그럼 여기가 뭔 뜻이니? 아, 얘네들의 숫자가 100일 때 얘네가 30이겠구나. 100이라고 가정한다면은. 그치? 그럼 뭘 할 수 있겠니? 아, 얘네가 얘네 생산 가능 인구에 이만큼 있다면은 얘네들의 30%가 얘네겠구나. 그걸 할 수 있는 거죠. 몇 명이 있다는 거 모르지. 그죠? 전체 인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전체 인구가 만약에 뭐 200이다. 그럼 좀 다른 이게 또 달라지는 거고. 100명이다 좀 달라지는 거고. 그치? 다만 이거 상대적 비율을 아는 거죠. 얘네가 100명일 때 얘네가 30명인 거고. 얘네가 200이라면은 60인 거고. 얘네가 300이라면 얘네가 90인 거고. 1000이라면 300인 거고. 1000이라면 3000인 거고. 뭐 그런 거지. 그런 거의 의미지. 이거는 절대적 수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다? 상대치가 되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치만 가지고는 누가 더 많고 적은 거 비교할 수 없어요. 두 개는 비교가 되지. 같은 집단 내에서 한 나라 안에서 동일한 시기에는 비교가 되지. 그럼 이런 거. 예를 들어 2010년에 유소년 부양비가 30이었어. 2015년을 보니까 60이래. 아, 그러니까 이제 얘네 유소년의 숫자가 2배가 늘어났구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치? 그럼 뭘 할 수 있는 거니? 얘네가 100일 때 30이었으면 여기는 얘네가 100일 때 60인 거구나. 아, 그러면 이제 전체 인구에서 또는 요 둘, 65세 이상 뺐을 때 요 두 개 인구 중에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배가 된 거구나. 비율이 2배가 된 건 알 수 있겠죠. 다만 숫자가 2배가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치? 무슨 말인지 그런 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는 역시 한번 본 적은 있죠? 퍼센트 포인트. 본 적은 있지? 이제 그러니까 그냥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는 다르지. 얘는 이런 거죠. 20%는 10%보다 10% 포인트가 크다. 물론 이런 거는 다 문제에 나와 어차피. 나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다만 우리는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고. 됐지? 이렇게 정도 봐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요 이야기들. 뭐 정비례 반비례는 알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예외 불인정.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항상 뭔가 뭐든 항상 지속적으로 각각 매년 매 기간 매 분기 이거는 어떤 표현이에요? 절대적인 표현이야. 그 예외가 발생하면 안 돼. 저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저런 거는 예외가 나오는 순간 틀리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이런 거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이게 매년 증가한 건 아닌 거지. 전체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비교적 꾸준하게 증가한다고 보는 건 맞겠으나 이걸 매년 증가했다, 항상 증가했다, 매 분기 증가했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요 구간에서는 계속 증가한 거 맞죠? 요 구간도 계속 증가한 거 맞지? 근데 요 구간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게 예외가 나오는 건 틀린 말. 이런 것들. 그치? 그런 단전적 표현은 그렇게 알면 되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이거. 평균치 계산하는 거. 단순 평균이 있고 가전 평균이 있어. 단순 평균이 모델이 두 집단의 크기가 1대1대야.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아, 얘네 평균 30이고 얘네 평균 40이야. 그럼 평균 얼마 나와? 35가 나오는 거지 그냥. 왜? 집단의 크기가 같으니까. 한 명 보면 되잖아. 너 몇 점이니? 30이요. 너 몇 점이니? 40이요. 그럼 둘의 평균은 35.5. 더하기 나누기 2니까. 그치? 그게 단순 평균인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2016년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8%네. 8%. 근데 도시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4%래요. 그치? 전체 가구는 도시와 농촌 빼고는 없을 거고 구성비가 1대1이네. 그럼 이럴 때 농촌의 절대적 빈곤율은 몇 %되니? 전체 평균이 얼마냐? 8이에요. 그치?
8이 8%. 근데 도시가구가 4%야. 그럼 농촌 얼마 나와야 돼? 12가 나오면 되는 거지? 12. 농촌. 그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4 나누기 2 했던 얘가 나오는 거지 뭐.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두 집단의 크기가 같으니까. 아니 이런 거야. 야,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8점이래. 비참하긴 했지만 어떤 아이 B는 몰라요 점수를. 근데 둘의 평균이 미안해. 8점이 아니죠. 4점이래. 4점. 근데 둘의 평균이 8점이래. 둘의 평균이 8점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인 거잖아. 여기는 농촌인 거고. 근데 둘의 평균은 8이래. 근데 얘는 4래. 그럼 얘는 몇 점 먹어야 돼? 12점 먹어야죠 뭐. 그래서 16 나와서 나누기가 이거 8 나온 거잖아. 그치? 이런 것들. 둘의 집단의 크기가 1대1일 때. 이럴 때는 그냥 하면 되는 거. 근데 다를 때죠. 근데 아까 같은 경우죠. 전체를 오로지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을 때. 전국을 도시와 농촌으로, 남자와 여자로, 전체 노동자를 정규와 비정규직으로, 모든 국가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누었을 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여기에 빼고 속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노동자면은 정규 아니면 비정규 아니겠니? 저는 뭐 반정규인데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모든 국가를 이거 아니면 이걸로 나눴대. 그럼 얘네는 없잖아요. 남자와 여자 마찬가지고, 도시와 농촌 마찬가지고, 그죠? 이런 경우. 그치? 자, 아까 했던 거 이거죠. 전체 평균이 12, A의 평균이 10이고, B의 평균이 20이라는. 그죠? 그럼 평균치가 누구랑 가까워? 얘랑 가깝죠? 얘보다는. 그치? 얘랑은 몇 차이고? 2 차이고. 그죠? 그 다음에 얘랑은 몇 차이지? 8 차이잖아. 그치? 그럼 가까운 놈이 세단 말이야. 얼마나? 이 차이만큼, 배수만큼. 2, 4, 8, 4배만큼. 그럼 뭐가 돼? 그래서 A의 가구 또는 인구는 B의 인구 또는 가구보다 4배가 더 많다. 그치? 이런 말 하더라고. 은근히 써먹을 때가 많으니까. 모르면은 고생을 하는 거고, 문제 풀 때. 시간 때문에. 단순하게 내가, 몇 점을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특히 이제, 탐구 과목들은 30분이 전부야. 쓰는 시간이. 너희가 푸는 문제는 20문제고. 그죠? 마킹한다, 뭐 한다, 빼면 한 26분, 27분? 요 정도 끝내줘야겠죠? 그치? 그럼 뭐 결과적으로 이제 한 문제 푸는데, 빨리 푸는 거는 1분도 안 걸려야 되는 거고. 표본성 문제에서 한 5분 이상 걸리는 거고. 그 시간 배분을 잘해야 돼. 그냥 단순하게 몇 점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르면 뭐해? 어떤 아이는 뭐 25분 만에 풀었더니 40이 나왔대. 어떤 애는 35분 동안 풀어서 다 맞았대요. 그럼 얘가 잘한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치? 얘들만 이제 이 시간 썼으면 나올 수 있었던 거겠지. 잘하면. 그죠? 그러니까 누가 잘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사실은 얘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시간을 넘기는 전 끝난 거죠. 시간 넘기고 풀고 있으면 뺏기잖아요. 그죠? 그럼 퇴상당하는 거고, 퇴실. 그죠? 그래서 시간 안에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 꼭.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출문제 뭐 이렇게 통째로 있는 거 있잖아. 쫙 풀어낼 때 시간을 꼭 재봐야 돼. 내가 몇 분에 풀었는지 써놔야 되고, 뭐 25분, 27분, 35분, 40분. 처음에 오래 걸려. 내가 정답을 줄여야겠죠. 연습을 해서. 그치? 알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보시면 아까 했던 거 비슷한 거죠?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각국의 빈곤율이다.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을 구해보자. 단, 전체는 도시와 농촌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구성비는 1대1이다.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구의 비율도 같고 한 가구당 포함되어 있는 인구수도 같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렇지? 자, 전체를 보니까 전체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7.5%네. 그죠? 2010년에. 근데 도시 가구의 절대 빈곤율이 4.5%래요. 그럼 농촌은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표로 만들어놨죠. 실제로 이제 보기에서 물어본 건 이 내용들이거든. 얘는 2010년에 농촌 지역의 절대적 빈곤율은 얼마다. 그냥 OX 판별하는 그런 보기가 쭉쭉 나왔었단 말이야. 지금 그걸 그냥 표로 써놓은 거고.
한번 해보는 식으로. 그럼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는 전체가 7.5니까 둘의 비율이 같으려면은 둘이 합쳐서 15가 나와줘야 돼. 맞지? 15가 나왔을 때 나누기 2 하니까 얘가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4.5야. 그럼 15에서 4.5 빼면은 10.5죠? 그치? 그럼 10.5가 나와야겠지. 그죠? 10.5% 나왔을 때 합치니까 15가 됐고 나누기 2 하니까 얘가 나온 거잖아. 맞지? 감이 오죠, 슬슬. 자,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가 10%네. 근데 도시가 8% 먹고 있대. 8을 갖고 있대요. 그럼 얘는 얼마 갖고 있어야 돼? 12를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12 더하기 8 나누기 2 하니까 얘가 나온 거잖아. 그치? 12. 이렇게. 그럼 11년은 똑같죠? 전체가 절대적 빈곤율이 8인데 얘가 4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얼마 갖고 있어야 돼? 12를 먹고 있어야겠죠. 그래, 12 더하기 4 나누기 2 했더니 8. 그치? 12. 맞지? 그치? 그럼 여기는 같은 거죠? 전체가 12야. 근데 도시가 9예요. 그치? 근데 24를 만들어야 돼. 그래야 나누기 2 했던 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4를 만들려면은 9에다가 15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15 더하기 9 했더니 24. 나누기 2 했더니 얘 나온 거잖아. 그죠? 15.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 돼? 괜찮지? 근데 이거는 뭐 할 때? 둘의 구성비가 같을 때야, 지금. 그죠? 1대1이니까 되는 거죠. 이게 1대1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치? 1대1이 아닌 순간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요런 것들. 요건 일단 이해돼?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비율. 자, 요거. 우리 앞에서 많이, 자료 분석 문제할 때 많이 나왔던 거죠. A 대비 B. 기억나지? 각 부모, 각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일치 비율. 뭐 이런 식으로. A 대비 B였잖아. 또는 같은 말, A 중에 B. 또는 A당 B. 또는 A를 기준으로 B. A에 대한 B.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뜻은 전부 다 뭐다? A분의 B다. 그죠? 앞에 게 부모다. 앞에 게 기준. 앞에 게 기준, 뒤에 거는 이제 그에 대한 비중. 그지? 각 부모 계층 대비 일치 비율. 그러니까 부모층이 분모, 일치 비율이 분자가 되는 거지. 그죠? 했던 거죠, 앞에서. 다 A분의 B로 나타난다. 그치?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 자료 분석 요령, 요거. 맨 끝에 있는 거. 보이죠? 자. 자료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도표가 막 나오고 퍼센트가 막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서 100%가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 먼저. 가로로 100%인지 세로로 100%인지. 그치? 또 100%가 된 그게 이제 하나의 집단인 거지. 또는 한 시기가 되는 거고. 뭐 2015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거를 이 비율을 근데 무턱대고 더하고 빼고 하면 안 돼. 그죠? 비율은 그냥 전체에서 비중을 보여주는 거지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로 할 건 아닌 거죠. 뭐가 많다 적다는 비교가 될 거야. 근데 이게 몇 명이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됐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요거 이어서 자, 그 보면은 우리가 100%를 찾았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가로든 세로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전체적인 크기가 있는가를 확인해 주는 거죠. 그렇지? 있으면 이제 숫자까지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없으면은 숫자까지 비교는 안 되는 거죠. 즉, 실제 수치는 몰라. 다만 뭐가 더 큰지는 가능하지. 뭐가 더 크고 작은지는. 맞지?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그 정도.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그 정도만. 그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분수에서 이거 말은 복잡한데 이게 그거잖아. 전체가 증가했을 때, 그죠? 부분의 비율이 크냐 작으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야 이거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만 증가하면은 타의 숫자의 크기는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거죠, 당연히. 그치? 분모는 줄어들었는데 분자는 그대로야. 그럼 어때? 숫자가
커지는 거죠, 이것도. 아니, 10분의 5에서 9분의 5가 된 거야. 숫자가 커진 거잖아. 그치? 그럼 요런 건 어때? 분모가 줄어들었는데 분자는 증가했다. 역시 크기는 커지는 거죠. 밑에 기준은 쪼그라들고 전체는 쪼그라들고 부분이 커져 버렸으니까. 그죠? 부분의 비중은 높아지는 거지. 분모가 증가했는데 분자는 더 증가했어. 그럼 어때? 역시 숫자는 커지는 거지. 그치? 10분의 5에서 11분의 7이 되는 거잖아. 분모도 커지고 분자는 커지는데 분자가 더 커지는 거. 그죠? 역시 숫자는 커질 거고. 그죠? 이거는 어때요? 분모는, 그러니까 둘 다 감소하는데 분모가 더 감소하는 거야. 그럼 역시 결과는 얘가 증가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죠? 역시 숫자는 커질 거야. 그치? 이건 연습.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더 익숙해지면 편해져. 우리의 목적은 반복해서 낯설지 않게 하는 거. 그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어린 계산. 뭔 뜻이니? 사회문화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요구하는 문제는 없어. 절반이 넘었다 안 넘었다, 2배가 된다 안 된다, 그렇죠? 누가 얘보다 크다 작다, 이런 식의 대충적인 어떤 어린 계산을 하는 거지. 이건 수학이 아니에요. 절대로 수학이 아니야. 실제로는 뭐 유효 숫자 2자리를 뭐 그게 뭐라고 하지, 그거를 반올림한다거나 뭐 그런 걸 요구하는 문제도 없어요. 없으니까 뭐 1번 같은 거 뭐 의미가 없는 건데, 나머지 이런 것들 2배가 되는지 절반으로 줄었는지 이런 걸 보는 거죠. 절반이 된다 안 된다, 2배가 된다 안 된다, 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대소 비교 정도만, 얼마가 크다가 문제가 아니라 뭐 2배 이상 크다 이런 건 비교가 되잖아, 대략적으로. 근데 이제 정확하게 뭐 이제 얼마큼 컸다 작아 이런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사회문화가 아니지. 그건 산수 수학인 거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비율은 서로 간에 사칙 연산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비율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 옳지 않아.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 때문에 그런 거지. 한 학급에서 남학생의 40점 이상이 15%고 여학생 40점 이상이 20%래. 따라서 이 학급의 40점 이상은 35%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치? 아니, 남학생은 여학생은 같은 반인데, 뭐 1반인데, 남학생의 15%가 1등급이고, 여학생의 20%가 1등급이래. 그럼 이 학교의 1등급 비율이 35%야? 이 반의 1등급 비율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치? 만약 얘네 숫자가 같다. 1대1이다. 비율이. 남학생이 100명, 여학생이 100명 있다. 그럼 이제 더하기, 나누기 2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들어 17.5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걸 더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그럼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 있네. 자, 두 집단의 평균을 알았다면은 이 집단의 전체 평균은 반드시 이 사이에서 뭔가 나오겠지. 이거 넘어갈 수는 없죠. 얘가 있음으로 해서. 그치? 이거 밑으로 갈 수도 없죠. 얘네가 있으니까. 얘보다는 작을 거고 얘보다는 크겠네. 반드시 이 안에서만 결정되는 거지. 17.5 이런 식으로. 또는 18. 그러니까 15.1부터 19.9 사이에서 나오겠죠. 따진다면은.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도. 그치? 이거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치? 밑으로 나갈 수 없는 거고, 반드시 가운데서만 결정된다. 그치? 요 정도 보면 되겠고, 요거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안 되는 것을 얘기했고, 넘기지 말고. 자, 그럼 요거 문제 이거. 자, 단순 비교예요. 그 연습인 거고, 힌트가 써있네. 단 갑국과 을군의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니까 10년에 비해서 13년에 그 전체 가구수가 줄어들었다 이거겠죠.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가구에는 형제, 기타 친족, 비친족 가구가 있고, 그러니까 합계가 100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는 예외는 없는 거죠. 내가 속해 있는 가구는 이 안에 있는 거죠. 어쨌거나 갑국은 전부 이 안에, 을국도 마찬가지로, 13도 마찬가지, 10년도 마찬가지고, 그지? 자, 그럼 첫 번째 거, 10년과 13년 모두 부부 가구의 수는
갑극보다 을극이 더 많다. 자, 이거는 비교 불가지. 그치? 알 수 없음이죠. 왜? 얘네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얘네가 몇 가구인지는 모르잖아. 각 나라별로. 그치? 그죠? 그럼 이거는 될 거야. 예를 들어 각국에서 부부와 미혼 자녀가 23.6% 했어요 지금. 근데 13년에는 21.5야. 그러면 어때? 전체 가구 수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부와 미혼 자녀 가구 수도 줄었을 거란 말이야. 이건 되겠죠. 왜? 이 말이 있으니까. 나 이 말이 없으면은 이것도 역시 알 수 없는 거지. 전체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모르는 거니까.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자, 아무튼 첫 번째가 알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 거 2세대 확대 가족의 비율. 자, 2세대 확대 가족. 자, 2세대 확대 가족은 어딥니까? 요거죠. 부부하고 부모. 결혼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곧 3세대가 될 수 있는 집들. 그렇죠? 곧 애가 태어나는 순간 이걸로 가는 거잖아. 확대 가족 예비 단계죠, 일종의. 그렇지? 얘네가 2세대 확대 가족. 확대. 얘네 위에 거는 부부 미혼은 2세대 핵가족. 그죠? 얘네 지금 3세대로 갈 가능성이 아직 없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뭐. 그죠? 부부 가구는 1세대 핵가족. 그죠? 1세대 핵가족. 1세대야. 1인이 아니야. 1세대. 3세대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부부, 부모, 뭐 새끼 이렇게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자하고 사는 거, 손녀하고. 자, 그러면 2세대 확대 가족의 비율은 각국에서는 증가했고 을국은 감소했다. 각국에서는 11.4에서 11.7 감소했네. 을국은 8.6에서 11.3으로 증가했죠. 그럼 반대가 된 거지. 각국에서는 비율이 감소했고 을국은 비율이 증가했죠. 숫자를 물어보면 좀 다른 이야기 되겠지. 숫자를 물어본다면. 자, 그럼 숫자를 물어보면은 2세대 확대 가족 가구 수는 각국은 뭐했니? 무조건 줄었죠. 왜? 전체 가구 수가 줄었으니 비율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떨까? 부분의 비율은 커졌는데 전체 가구 수가 감소했대. 그러면 그 감소한 폭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숫자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늘어난 비율의 크기보다 조금 줄었다면은, 그러니까 아주 미세하게 줄었다면은 이 부분의 크기는 커졌을 거란 말이야. 8.6에서 11.3으로 왔으니까. 근데 전체가 확 쪼그라들었어. 그럼 이제 얘는 비율은 늘었으나 숫자는 오늘 줄어들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체 가구수가 100에서 99가 된 거야. 그럼 이제 그럼 100에서 8.6%, 그 다음에 99에서 11.3% 다 얘가 크지. 전체는 이거밖에 안 줄었는데 부분의 비율이 확 올라왔으니까. 근데 전체가 100에서 50으로 줄어들었대. 그럼 이제 100에 8%, 50에 11%, 다 얘가 크죠. 그치? 100에 8%면 8인 거고, 대략 50에 11%면은 뭐 얼마니? 한 5.5? 11.3에 한 6까지? 이 안에서 결정되겠지 뭐. 대략적으로. 뭐 이거는 택도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얼마나 감소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비율이 커졌으니까 무조건 숫자가 커졌다 알 수 없어요. 줄어들면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 근데 비율이 늘었을 때 이거를 OX로 판별하기는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기도 될 수 있겠지. 그죠? 둘 다 뭐 증가했다, 둘 다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뭐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린 거니까 X가 될 것이고 역시. 그죠? 자, 됐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틀렸고. 자, 다음 세 번째 거. 갑극과 을굴에서 2010년과 13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는 2세대 핵가족이다. 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거 여기죠. 예. 여기서는 얘죠. 여기서도 얘고 여기서도 얘네. 그치? 전부 다 2세대 핵가족. 그치? 요거는 뭐한 말? 맞는 말이네. 그치? 이거는 맞는 말. 그죠? 그리고 가구의 숫자도 가장 많겠죠? 왜? 어차피 전체가 얼마든 얘가 23.6인 거니까 제일 많은 거 아니야.
마찬가지고. 물론 근데 얘가 얘보다 많다는 모르는 거지. 집단이 다르니까. 마찬가지죠. 얘가 얘보다 많다는 알 수 없는 거지. 그치? 다만 여기의 크기가 얘보다는 많을 것이다. 이건 되죠. 왜? 감소한 거 나왔으니까. 전체가 줄어들었는데 비율도 줄었으니 당연히 얘가 더 작겠죠, 크기가. 그치? 얘도 마찬가지인 거고, 얘도. 그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부부와 미혼자, 즉 2세대 핵가족의 가구수는 다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전부. 그치? 물론 얼마큼 줄었냐는 모르죠. 그치? 왜? 그냥 감소했다가 나왔지 얼마큼 줄었다 안 나왔으니까. 이해되지? 이렇게 표, 우리 자료를 해석하는 거 중요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 각국에서 2세대 핵가족 가구수와 3세대 이상 가구수의 차이는 10년보다 13이 더 크다. 저건 어떨까? 이건 이제 우리 좀 위에 거 봐야겠네. 그 종이로. 자, 보세요. 각국에서 2세대 핵가족 가구수. 2세대 핵가족 가구수는 얼마니?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전체에서 23.6이에요. 현재 각국에서. 그 다음에 3세대 이상 가구수는 전체에 17.6이었단 말이에요. 10년도에. 그럼 13년도에는 2세대 핵가족 가구가 21.5, 3세대 이상은 15.5예요. 그치? 맞지?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언제 더 클까요? 이 둘의 차이가 언제 더 클까? 이 둘의 차이가. 야, 우리가 팩트인 거는 얘가 얘보다는 많다. 얘가 얘보다 많다. 얘가 얘보다 많다. 얘가 얘보다 많다야. 근데 모르는 거는 거 뭐 있을까? 전체 값의 숫자는 모르지. 그치? 줄어든 건 아는데 얼마큼 줄었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치? 그럼 아는데 생각해봐. 여기가 100이었고 여기가 10이라고 극단적으로 한번 해봐. 극단적으로. 그럼 어때? 얘네 둘의 차이가 얘네 둘의 차이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치? 근데 또 숫자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도 미세하게. 예를 들어 여기가 1000, 999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조건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언제 더 크다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알 수 없으면 되는 거지, 역시. 그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표현 나오잖아? 이런 4번처럼 뭐 여기가 그러니까 10년보다 13이 크다라고 하면은 뭐를 해봐야 되냐면은 극단적인 하나의 요소만 생각해 보는 거야. 극단적인 여부. 그러면 얘가 무조건 커야만 이 말이 성립하는 거거든. 무조건 커야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무조건 커야 돼.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반대로 얘네가 더 클 수는 없을까? 얘네가 더 클 수는 없을까? 즉 여기에다가 최대치를 집어넣어 보는 거지. 여기에 최대치를 집어넣었어도 얘가 크다면은 이 말은 맞는 거고. 근데 아니라면 틀린 말이 되는 거야.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그럼 그 극단적인 경우가 뭐냐니? 여기 숫자를 확 줄여버리는 거지 그냥. 10 이런 식으로. 1000대 1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였으니까? 감소했다는 나왔으니까. 그거를 극대화시켜보는 거지 한번.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러면 이건 누구도 안 봐도 요 차이가 요 차이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잖아 저렇게. 그럼 틀린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A보다 B가 크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게 맞는 말이 되려면 언제나 그래야 돼. 언제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넣어보는 거, 최대값 넣어보는 거지 한번. 최대치 한번 집어넣어보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